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5년 EBS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 오늘 이 시간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조진식을 보니까 첫 번째 로그 4의 1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4의 8 이렇게 나왔고, 얘가 로그 4의 5라고 보면 되죠. 제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로그 4의 10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로그 4의 16 2가 정답이 되겠네.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따라서 f'이 2일 때의 값이니까 2 들어가면 4, 3,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9가 정답이 되겠네. 보기 4번. 자, 그래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그 곱을 했더니 0보다 적다 그랬거든요. 그럼 둘의 보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2, 4분면이거나 4, 4분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과 탄젠트가 보호 같다는 거니까 1, 4분면이거나 2, 4분면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당연히 2, 4분면의 각이구나, 세타가. 그럼 탄젠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제곱이 4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자,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1이고 2다 이렇게 볼게요. 그림은 안 맞네. 그럼 코사인 루트 5분의 1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었다. 3번이 정답. 자, 4번 볼게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1 마이너스와 f1 플러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요렇게 오는 값이어서 얘 1이 되고요. 1 플러스는 이쪽으로 오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보기 3번이 정답이었네요. 그죠? 자, 4번까지 풀이해드렸고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당함수 fx가 미분한 f' 도함수가 나온 것 같고요. 0일 때하고 1일 때의 값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뭐 적분해보죠. 뭐 fx는 얘 적분하니까 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가 되죠. 0일 때의 값은 c고요. 1일 때의 값은 1, 2, 3 플러스 a가 되네요. a 더하기 c가 되니까 c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3.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6번에는 a 플러스 첫 번장하고 다섯 번장이니까 세 번장의 2배가 되는 거지. 15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2a 플러스 2d가 되는 건데 얘가 15라고 그래서 2a 플러스 4d가 1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나누기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9에, 그지? 2분의 9에 9개항이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은 얘가 되는 거고요. 얘가 71이에요. 그러면 2분의 9니까 9분의 2 바깥으로 빼면 9, 8, 72, 16이 되는 거네. 그럼 첫 번째 하고 9번째 항이니까 다섯 번째 항이 등차 중앙이 돼서 얘가 16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2a 플러스 8d가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여기다 쓰면 2a 플러스 4d가 5잖아요. 15. 그럼 빼면 4d가 1이니까 d가 4분의 1이었네요. 그럼 4분의 1이면 2가 되고 넘어가면 14. a는 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번장은 a 플러스 16d가 되는 거니까 a가 7이고 16d는 16 곱하기 4분의 1, 4가 되니까 얘는 11.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6번까지 풀이해드렸고 7번으로 가볼게. fx가 다음 것 같고요.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건 뭐 전개해서 간단히 하면 x 3x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6 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전개하면.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6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ab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기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일 때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미분하면 f'x가 2x-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값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극소값이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지. 즉 2일 때.
그래서 최소값은 f2일 때 값으로 1부터 2까지 2t-4 dt 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1부터 2까지의 값 4 빼기 1 3 되고요. 2 빼기 1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수직선의 두 점이 이렇게 있죠. PQ가 있는데 이 PQ를 이렇게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얘일 때 PQ를 이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우선은 외분하는 점 구해야 되니까 PEM 하고 Q 3 곱하기 2의 M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4 플러스 M 대 M으로 외분이래요. 외분하는 좌표는 뭐가 되나요? 그래서 얘에서 빼야 되니까 4가 되고 얘랑 이게 곱해야 되죠. 4 플러스 M 곱하기 3 곱하기 2의 M제곱에서 M 곱하기 2의 M제곱을 뺐더니 얘가 2의 M 플러스 로그 2의 7 이렇게 나왔대요. 로그 2의 7. 자, 그래서 스님과 같이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분자만 우선 정리해보면 3m인데 m 뺄 거니까 2m 바깥으로 2m 제곱 바깥으로 빼주고 4, 32 플러스 2m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곱해줘 버리니까 4 곱하기 2에 얘가 뭐가 되나요? 로그 2의 m제곱 더하기 로그 2의 7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2의 로그 2의 이 7 곱하기 2의 m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니까 28 곱하기 여기에 밑과 밑이 같으니까 얘가 이제 답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4랑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그러면 따라서 12 곱하기 2의 2m이 2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2m은 16이어야 돼서 m은 몇이 돼야 돼? 8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얘와 얘가 같아야 되니까 쌤이 조금 중간 암산했기 때문에 m이 8이 되네요. 그러면 그럼 8대 8. 그럼 8대 8이면 중점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PQ의 중점. 그거는 PQ의 중점이니까 1대1이에요. 8대 8. 따라서 2분의 3 플러스 2m하고 2m 제곱하고 2m 제곱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가 있어서 잠깐요. 2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2m 제곱 바깥으로 빼면 4 곱하기 2m 제곱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2의 m 플러스 1제곱이겠네. 자, 그런데 m이 몇이었더라? 8이었으니까 2의 9제곱이었겠군요. 2번이 정답. 자, 9번도 풀이해드렸고 문제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여 그랬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네요. 초기 위치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하나는 A는 이렇고 B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때 0부터 8까지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의 위치는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속도 A의 속도죠. A의 속도에 관하여 dt. 얘가 이제 얘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빼야 되겠네. 0부터 T까지 B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위치를 뺀 값의 절대값이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잡아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L이라고 그럴까요? S라고 그럴까요? S라고 그럴게. S. 따라서 인테그랄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AT에서 VBT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4T에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32T가 되겠구나. 플러스 32T.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잠깐요. 여기도 T라고 하고 여기도 T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건 X로 바꿀게요. 지금 여기는 다 X로 바꿀게요. T라고 했었는데 VX로 이렇게 바꾸고 DX. 이쪽도 VX에 왜냐면 시각을 T로 했기 때문에 DX. 그럼 여기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32x죠. 그래서 이게 dx 이렇게 붙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해보니까 안에 것만 우선 식을 잠깐 정리할게. 절대값을 계속 써야 돼서 불편하긴 하다, 그지?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4x의 x라고 해놓고 또 t라고 쓰고 4x의 세제곱 플러스 16x의 제곱이 되는 거죠. 0부터 t까지.
t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돼서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6t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0부터 8까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지? 그래서 ft는 4분의 1 t의 4제곱에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6t의 제곱이 되죠. t의 제곱 바깥으로 뺄까요? 4분의 1 t의 제곱을 바깥으로 뺄게. 그러면 여기는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t가 되고 플러스 64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t의 제곱에 여기 t-8의 전체단 제곱이 되죠. ft를 선생님이 굳이 미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려봤는데, 잡아봤는데, 왜냐면 식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4차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접하는 0일 때 접하고 8일 때 접했고, 요 가운데는 당연히 4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절대값이 크게 의미가 없네.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위치가. 따라서 그 두 거리의 차는 다음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0부터 8까지 거리의 차의 최대값은 당연히 4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4 들어가 볼게. 4 들어가면 4분의 1에 4의 제곱에 4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뭐가 돼? 64가 되는 거지. 그럼 최대는 6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은 첫 장이 100인 수열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때 10번째까지 합을 계산을 해요. 자, 우선은 뭐 여기는 n인 10을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a 11 되고 이게 이제 분수가 없어지고요. k는 2부터 n에다 10을 썼으니까 11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11까지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얘를 1부터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a11 이렇게 해주고요. a1 빼주고요. 여기다가 얘도 1부터 하려면 1의 제곱을 더해주고 1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 되겠구나.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은 없어지고요. 따라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만 놔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다 넘기죠 뭐. a1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1번째까지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a1은 100이었고요.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11의 12의 23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2가 되고 따라서 요건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22하고 23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얘가 506 그러면 606 605 이렇게 되겠다. 60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볼게요. 자, 12번인데 상수 K에 대하여 3차함수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다.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함수래요. 자, 그런데 둘은 K일 때 같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K일 때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K일 때 두 값이 같은 거기 때문에 fx-gx가 만약에 hx라고 할 때 얘는 K일 때 이렇게 어떻게 돼?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 x-a 이렇게 쓸까? 그래서 이렇게 fx는 fx의 gx 뺀 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a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 gx를 우리가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fx에서 gx를 뺀 값은 x의 세제곱, 즉 hx는 x의 세제곱에 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ax가 되고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정리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그림은 k일 때 접하니까 k가 알파보다 적으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k 알파. 또 이런 형태의 그림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서 반대로 k가 알파보다 크면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건데 x가 k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는 얘가 fx에서 gx를 뺀 값으로 보면
fx에서 gx를 뺀 거 보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hx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fx에서 gx를 뺀 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밑에 그려지고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데 k보다 적다일 때는 밑에 그려지는 게 맞고 k보다 클 때는 꼭 위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이 경우 아니겠구나. k보다 적을 때는 밑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에 그려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이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에 3차 함수는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데 뭐냐면 뭐 이렇게 증가 감소가 되는 거나 또 0이 됐다 그냥 증가하는 경우나 그냥 쭉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은 요 첫 번째 그림이 아니라 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따라서 이 그림은 분명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그림이겠구나. 그럼 k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 그러니까 hx는 x-k의 세제곱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k x의 제곱 플러스 3k 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k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hx가 얘하고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 창이 3k가 6이어야 되니까 k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k가 2가 됐네요. k가 2. 따라서 k가 2가 됐으니까 fx랑 k를 빼서 a, b만 알아내면 되는 거네. k가 2면 8, 3, 8이 24가 되는 거고 얘가 8-a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a가 마이너스 16. 잠깐요. 아, 미안. 지금 세제곱으로 봤네. 왜 그랬을까? 2가 들어가면 10이지. 12가 8-a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값은 8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gx를 알게 됐어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gx 구했고요. 자, 문제에서 인테그랄 k부터 인테그랄 k부터니까 2부터 3까지 gx d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dx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자, 따라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2부터 3까지 27에서 8 빼면 19죠. 3분의 19 9에서 4를 빼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만 빼주면 되니까 3분의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보기의 결과로는 5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풀이해드렸고요. 자, 13번은요. 선분 AB하고 AC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이 있고 탄젠트 DBC가 마이너스 3루트 3. 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요 길이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각 DBC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DBC 요 각을 얘기하는 거죠. 각 DBC 여기서 요 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각 DBC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루트 3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탄젠트 값을 알려줬지만 사인 값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 그지? 요 변의 길이 구해줄 수 있겠고 왜냐면 여기 원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그죠? 원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면 파이 라지 R의 제곱이 3분의 49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R제곱이 3분의 49가 되는 거고 따라서 R은 루트 3분의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그래서 라지 R은 루트 3분의 7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요. 3분의 루트 3.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면 뭐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얘가 27, 1, 28, 4, 7, 28 얘가 2루트 7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양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선분 CD는 뭐가 돼야 되냐면 2R이 돼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4가 돼야 되겠네. 루트 3분의 14 여기다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따라서 선분 CD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4 곱하기 사인 세타가 2루트 7분의 3루트 3이에요. 2 루트 7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루트 3 약분되고 그 다음에 얘 약분되니까 7이 되고요.
또 약분되면 루트 7이 되죠. 그래서 3루트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3루트 7이 됐네요. 여기는 이제 3루트 7이 됐고, 이때 A 대 D의 길이의 B가 1대 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E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1대 6의 길이의 B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긴 뭐 K, 여긴 6K 이렇게 놓게. 자, 다음과 같을 때 B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선분 BD의 길이, 이 길이 구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 그럼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때는요 길이가 하나 부족한 뜻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길이를 알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우선 각이 같은 데를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사각형이 내접할 조건으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이고, 요 각과 요 각은 지금 같은 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 길이, 요 각 있죠. 요 각이 x 할게요. 요 각도 x가 되는 거지.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만들었던 각이 요 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요렇게 돼서 잡아놓고 선생님 이제 닮음을 좀 볼게요. 세타 동그라미만 보면 세타와 동그라미가 있는 삼각형이 얘예요. 그 다음에 세타 동그라미가 있는 게 이 삼각형이 세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고요. 세타 동그라미 있는 삼각형이 얘죠. 이 삼각형이 또 전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세 개 삼각형이 닮은 거야. 선생님 볼 때는. 자, 세 개 삼각형이 어떻게 닮았나 한번 체크해 볼게. 삼각형 ADC 그렇게 할게. ADC와 삼각형 세타 A D는요 ADC 할 때 동그라미로 갔죠. ACE가 닮았어요. ACE가 닮았고, 또 삼각형 세타 B가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D, 그 다음에 E가 닮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삼각형을 이렇게 찾아내 주면 되죠. 이게 맞춰서 주면 좋거든요. 대응점을 맞춰주면 되게 편해요 나중에. 자, 이제 이렇게 잡았고, 그럼 우선은 이 CD의 길이 아니까 3루트 7 대 7K로 볼게요. 3루트 7 대 7K. 3루트 7 대 7K는 여기서 보면 3루트 7이 동그라미 X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X. 잠깐만요. 동그라미 X가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선분 CE 대 그 다음에 AC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작은 걸로 봐야 되는데 7K로 볼 일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3루트 7 대 AC로 볼게요. 3루트 7 대 AC. 3루트 7 대 AC는 3루트 7 대 AC는 잘 안 맞네. 3루트 7 대 AC에도 잘 안 나오네. 그럼 잠깐만. 7K 대 AC는 7K 대 AC는 지금 여기서 보면 7K 대 AC가 AC 대 K구나. 됐다. 그러면 7K 대 AC는 AC 대 K가 됐네요. 그죠? AC 대 K. 그럼 뭐 AC의 제곱이 7K의 제곱이 되니까 AC 길이 나와버리네. AC는 루트 7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7K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요걸 갖고 K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코사인 세타도 잠깐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음수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되, 마이너스 2루트 7분의 1이 되네요. 마이너스 2루트 7분의 1이고, 따라서 3루트 7의 제곱은 6K의 제곱, 그러니까 7K의 제곱이구나. 7K의 제곱 플러스 루트 7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K 곱하기 루트 7K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루트 7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9, 7이 63이 나오고요. 7, 7이 49K의 제곱, 7K의 제곱도 나오고, 요거 약분되고, 루트 7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쪽도 7K의 제곱이 남네요. 그럼 14가 되면 63은 63K의 제곱이 되고요. K가 그러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K가 1이니까 이게 루트 7이고 1이고 6이고 이렇게 나왔네. 자, 이제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닮음을 이용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정신없으니까 여기를 싹 지워버립시다. 아, 지우면 안 되지. 여기가 6K였던 게 이제 6이 된 거죠. 실제로 얘는 6이 된 것이고, 이 길이 6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7이 된 거죠. 그래서 루트 7이 된 거예요. 자, 변의 길이의 비를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좋네요. BD 대 DE가 BD 대 DE, BD 대 DE는 ADC로 보면요. BD 대 DE는 AD 대 DC가 되는 거거든요. AD 대 DC. 그럼 이제 BD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DE는 DE가 6이죠. 그래서 BD 대 6은 AD가 7이에요. 지금 7 대 DC. DC는 3루트 7. 따라서 3루트 7 BD는 그죠? 6, 7, 42, 그러니까 6 곱하기 7이에요. 약분 2 되고, 따라서 루트 7로 7 나누니까 루트 7 돼서 2루트 7이 되는구나. BD의 길이는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BD의 길이 2루트 7.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3번이었습니다. 자, 14번인데요. 제일 먼저 3분의 4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fx하고 gx가 있는데 fx는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 gx는 이 이차함수와 함께 fx가 0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fx로, x가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하자라고 해놓고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 t보다 큰 실수에 대한 어떤 평균 변화율, 얘 최소값을 ht라고 하고 t가 0-로 갈 때 f'0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도록, 최소값이죠. 이 되도록 실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먼저 fx 그림을 좀 gx를 그려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fx를 보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아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요. x 플러스 1의 전체에 대한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자, 그래서 이쪽만 좀 그려볼게요. 얘가 x축이고 이쪽이 y축. y축. 조금 이쪽으로 이동할까? 조금 이쪽으로 이동하자.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x가 0일 때 y는 a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겠어요. 그죠? 네. 잘 그리지 못했는데 조금만 이동해서 이렇게 잡자. 잠깐요. 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일까요? 밑에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원래 2가 없으면 원점 대칭에 y축으로 4만큼 평이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볼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일 거야.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형태의 그래프인데 얘가 4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먼저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상상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실제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얘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죠. 플러스 1 더해주고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대칭축의 x좌표가 지금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a가 3분의 4보다 어떻다라고 그랬냐면 a가 3분의 4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첫 번째 요 경우에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잠깐 볼게. 1번에 a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a는 3분의 4보다 적다. 2번에 0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2f 0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f 0일 때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근데 a가 3분의 4가 되면 어떻게 되지? 3분의 4가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일 때. 근데 a가 3분의 4보다 적으니까 이 값은 3분의 4보다 큰 값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 아니, 잠깐요. 예, 맞아요. 3분의 4보다 큰 값을 가져요. a가 3분의 4일 때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보다 큰 값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a거든. 그럼 여기가 3분의 4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는 3분의 4보다 큰 값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그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프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얘를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어떤 t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t가 존재한다. t 값이 있을 때, x가 t일 때, 이때 얘보다 큰 s에 대하여, 뭐 이렇게 s가 여기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 라인을 그을 수 있죠. 이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 이때 기울기의 최소값을 계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근데 이제 t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었잖아.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t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s가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기울기가 잡히는 거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작아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가 뭐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 있다면 이 경우가 제일 평균 변화율이 제일 작을 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평균 변화율이 제일 작을 때는 이 경우이거나 또는 이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제일 작은 거는 지금 형태 같으면 이 그림이 맞아요. 그죠? 얘가 제일 작죠. 평균 변화율이. 그런데 뭐 이런 것보다 더 작잖아. 딱 봐도 이런 것보다 점점 평균 변화를 따져도 점점 밑으로 내려서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경우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3분의 4보다 a는 밑에 있고 3분의 4보다 a는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다. 여기가 3분의 4인데 a가 여기 밑에 있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의 값은 3분의 4보다 큰 값에서 2배 또 2를 곱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건 3분의 4보다 어떤 큰 값에서 얘가 왕창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 볼 때 얘가 마이너스 1인데 t 값이 뭐 여기 어딘가에 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잡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잠깐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잡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더 어때? 더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요점을 지날 때가 제일 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할 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인 HT는 t, ft와 0,a가 a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s't하고 ht는 ht의 최소값은 선생님 보기에는 요 두 번째식 있죠. 두 번째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2 s 프라임 마이너스 s일 때의 값과 어때? 같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가 0-로 갈 때 ht의 값은 f 프라임이 0이 되도록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는 뭐가 돼? f 프라임 x는 선생님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따라서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접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절편 a가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함수 있죠. 요 함수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근의 원리로 보면 얘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0 되는 값이 하나 있거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볼게요. 4분의 D 1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6A가 되네. 6A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6A가 7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고 A는 6분의 7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때 문제의 A의 최대값은 6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입니다. 자, 14번 정리해드렸고 문제 15번으로 가볼게. 15번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A4하고 A7에 그러니까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40일이 되도록 하는 아홉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문제는 지금 전혀 뭐 숫자를 알려주지 않고요. 관계식만 알려줬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의 값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K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지.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면 이게 조금 넓게 써야 될 것 같아. 그지? 넓게 쓸게. 그러면 잠깐요. 넓게 쓴다고 했더니 예, 이렇게 넓게 써야 될 것 같아. 여기는 K-16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K가 나오겠어요. K의 절대값. 물론 이제 범위는 밑에다 쓸게요. 범위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고 이땐 K가 0보다 적을 때가 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이 나올 건데 여섯 번째 항도 이렇게 벌려야 되겠네. 여섯 번째 항은 K-16이 0보다 클 때겠지? 그러면 K-16에서 25를 5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니까 25를 더해주면 K-41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여기다 써야 되는데 밑에다 써야겠다.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K-40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6 뺐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6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이 되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6 다시 써야 되겠네. 잠깐요. 파란색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이 되겠어요. 절대값이니까 이때 K가 16보다 적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지만 16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일곱 번째 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곱 번째는 K-41이 양수가 되면 K-66이 36 더해야 되죠. 여기다 36 더하면 77이 됩니다. K-77이 되겠습니다. K가 4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빨간색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다 쓸게. K가 4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K가 41보다 적으면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1이 돼야 되죠. K가 41보다 적을 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 요 경우인데요. K가 16보다 적다고 그랬는데 16을 더해버렸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무조건 양수니까 한 가지 경우로 탁 나오겠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6에서 36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범위도 써줘야지.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예요. K는 16보다 크다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를 했고, 자, 마이너스 K일 때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K는 양수가 돼서 이때는 한 가지 경우가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K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25를 빼는 거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면 이제 이 값이 그래도 0보다 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5에 36을 빼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6 빼면 61이 되는 거지. 좀 복잡한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니까 마이너스 K는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 K는 마이너스 25보다 적은 거지. 마이너스 25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는 얘가 되는 거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인데 얘가 음수가 되면 K 플러스 25로 나오겠네. 이때 K가 마이너스 25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럼 이제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의 합이 41이 되는 케이스들을 한번 따져볼게. 제일 먼저 얘하고 얘의 경우를 1번으로 할게요. 1번은 2K 77 요거 하는 겁니다. 얘가 41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2K가 넘어가면 118 되니까 K가 59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59가 나왔거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59가 나와서 여기로 가면은 일곱 번째 항이 아홉 번째 항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59에서 77이니까 몇이 되나? 일곱 번째 항이 59 마이너스 7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8이 되나요?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그럼 여덟 번째 항은 절대값 그냥 18이 되는 거고 아홉 번째 항은 18에서 뒤에 있는 값인 몇이 88이 64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나오겠죠. 46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46. 그래서 아홉 번째 항 하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구할게요. 두 번째 거.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얘와 얘의 경우죠. 두 개를 더했더니 그냥 41이 돼요. 41이 되니까 다 된다는 거지. 이 범위에 있는 것은 0보다 커야 돼, 16보다 커나 같아야 돼, 41보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네 번째 항은 16보다 커나 같고 41보다 적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보다 크거나 같고 네 번째 항은 40까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홉 번째 항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곱 번째 항이 전부 다 41이 됐어. 이런 범위 안에 있으면. 그지? 41이 됐으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은 41에서 77이 49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돼. 아홉 번째 항은 음수니까 다시 얘를 어떻게 지금 잠깐 착각했다. 미안. 요게 네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1이지. 마이너스 K 플러스 41. 잠깐요.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A4 플러스 41이 된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A4 플러스 41. 자, 그럼 이제 여덟 번째 항은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4 플러스 41에 77이 49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몇이 되니? 8이 된 거야.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8. 따라서 아홉 번째 항은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 붙여가지고 A4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그럼 A4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88 더해주면 되는 거지. 8 더해주니까 24. A4 플러스 8. 그러니까 아홉 번째 항들은 여기다가 8 더해주면 48까지 합을 계산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A9이 될 수 있는 값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마이너스 46과 마이너스 46과 얘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해볼게. 제일 먼저 마이너스 46 플러스 24, 25, 26 이렇게 돼서 몇 가지 가냐면 48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6 플러스 2분의 얘는 잠깐요. 몇 개 항이죠? 48, 24 빼면 25개 항이 되겠네. 25개 항의 첫 번째 항 24, 맨 마지막 항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6, 25에 얘가 72가 되나요? 잠깐만요. 72. 그럼 72니까 2로 나누면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귀찮지만 계산할게요. 25 곱하기 36. 그러면 5, 6, 30. 6, 2, 12. 15. 3, 5, 15. 3, 2, 6, 7. 800. 900이네요. 그럼 900에서 46을 뺀 거가 되니까 854?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54.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으로 갈게. 16번은 이제 로그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우선은 이제 조건 나중에 구하고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EX는 EX 플러스 4와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X는 2만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17번으로 갈게요. 17번에 x의 10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몫이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볼 때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1을 집어넣겠죠?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3 됐고 1 들어가면 요 qx를 썼으니까 a 플러스 b가 됐네요. 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구나 라는 게 됐고 미분하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10x의 9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가 됐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q 프라임 x 됐고 뒤에 거 미분하면 a가 되죠. 따라서 다시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a가 되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는 그러면 3이 되겠지. 따라서 r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R-2는 답이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7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18번으로 가볼게. 자, 18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fx는 얘가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2분의 n의 전체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고요. 1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an은 근데 a 4n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an이 얘가 됐는데 an이 4분의 1 마이너스 n제곱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지? 1 마이너스 n제곱. 아, 잠깐요. 이게 4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a4n은 어떻게 되는 거야? a4n은 4분의 4 마이너스 4n이 들어가니까 16n제곱이 되는 거죠. 4로 나눠줄게요. 1 마이너스 4n의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2n, 1 마이너스 2n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 4n분의 1이 되니까 a 4n분의 1은 이게 조금 보기 싫긴 한데 그냥 쓸까요? 지금 여기가 부호를 바꿀게요. 2n-1,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고 부분분수 고치면 얘가 얘보다 2가 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깥으로 빠지래.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 1부터 들어가 볼게요. 1 들어가면 1분의 1, 1 들어가면 3분의 1 되고 2 들어가면 여기가 3분의 1, 2 들어가면 5분의 1이 되죠. 12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1분의 2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1분의 10이 정답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답이 나왔는데 PQ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1. 자, 이렇게 해서 18번도 봐드렸고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로그 2의 x 플러스 a 더하기 b고요. 뭐 특징이라고 그러면 a는 자연수고 b는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b에서 스타트 끊는 로그 함수가 될 텐데 gx는 그냥 절대값 fx,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요. 원래 그래프가 지금 약간 삐뚤어졌죠. 만약에 b는 정수니까 0이라고 그래볼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0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절대값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는 그랬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직선같이 보이네. 그지? 곡선인데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y축 대칭해 가지고 절대값을 붙였는데 내가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f0일 때의 값이 0보다 크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3이 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는 없겠네. 두 실근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자, 그렇다면 얘가 조금 밑에 그려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그려지면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원점에 대하여 이렇게 그려져도 이쪽 부분이 이제 대칭돼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번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도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지나가 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그려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워야 되겠는데. 저장. 이것도 지웁시다. 이제 분명해졌죠. 이제 a, b가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니까 이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a, 마이너스 a,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쁘게 그리려고 그랬더니 더 안 그려지네. 예, 뭐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얘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절대값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 거지. 잠깐요.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된 것이고 얘는 대칭되게 그리는 거니까 얘가 1, 2 왔다가 이러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된 거죠. 자, 조금 밑게 그려줘서 이렇게 온 거다라는 겁니다. 좀 두툼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점 만났고 여기서 한 점 만났고 여기서 한 점 만나는 경우, 즉 여기가 3인 경우,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아 얘가 0일 때 x가 0이면 로그 2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런데 a가 자연수니까요. a가 1이면 0이 되니까 b가 그냥 마이너스 3이면 되고요. a가 2면 얘가 1이 되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a가 3이면 좀 애매하고 4면 얘가 2가 되죠. 2가 되니까 b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잠깐만요. 4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 해야 되지. 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거듭 제곱을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b가 정수기 때문에. 따라서 8이면 a가 8이면 얘가 3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얘는 숫자가 팍팍 커져 나가죠. 등비수열로. 요거에 비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절대값 두 값의 합이 최소일 때는 얘가 2였다 절대값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점점 그 차이가 커질 테니까. 그때 f 인버스 4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fx는 a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 a가 4가 됐고 로그 2에 x 플러스 4,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경우였다. 자, f 인버스 4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역함수 계산할 것 없이 얘가 4일 때 x 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x 플러스 4가 9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4가 2의 9제곱이니까요. 512가 되고요. x는 50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08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봐드렸고 문제 20번 볼 수 있도록 할게. 20번. 예. 자, 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a분의 ft-fa니까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t가 a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때 a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t가 a가 아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된 걸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니까 4차 함수를 일반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해보면 기울기가 이제 1이니까 이렇게 해서 1 나왔다 그러면 t가 얘면 얘가 아닌 a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나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됐다고 생각해보면 t가 만약에 얘일 때는 얘가 아닌 개수는 2개. 자, 그 다음에 얘일 때도 얘가 아닌 개수는 2개. 얘일 때도 얘가 아닌 개수는 2개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직선일 때는 어디에 t가 있어? 여기에 t가 있거나 여기에 t가 있거나 여기에 t가 있으면 이때 a의 개수는 t가 아닌 a의 개수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지?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있으면 얘도 2개네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닌 t의 개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의 경우에 t가 1로 갈 때 gt, 즉 a의 개수는 1일 때의 것보다 2개가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떤 그림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지? 자, 선생님하고 한번 4차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4차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로 한번,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얘가 t라고 하면, 이때 t가, 만족시키는 a의 개수. 얘는 한 개 있는 거죠. 한 개 있는 거죠. 깜짝이야. 한 개 있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있다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여기에 하나인데, 얘는 0이 되는 거구나. a의 개수가. 그러면, 0이 될 때, 얘의 t로 갈 때, t가 1로 갈 때, 얘가 1이라고 할까요? 얘가 1. 비뚤어져서 여기가 1이라고 할게. 그러면 1로 갈 때에 t가 1로 갈 때에 이런 값에서는 얘가 1이 나오니까 그 차이가 2가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고 이 그림도 뭐 거의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의 그래프의 모양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의 경우는 잠깐 지우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게요. 4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GT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밑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얘는 아예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얘는 이렇게 됐는데 이때 얘하고 어떤 평균 변화율이 1 되는 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0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서 이걸로 해야겠다. 자, 얘가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게. t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돼서 t가 우리가 볼 때 만약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 2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개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올라가 볼게. 그러면 t 값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t가 여기 있다면 하나, 둘, 셋, a의 위치가 3개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뭐 제일 많이 만날 때가 여기니까 더 이상 나오진 않겠지. 뭐 위로 더 올라가 봐야 뭐 이렇게 올라가서 접하는 경우가 생기면 2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t가 어디에 위치했던 간에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a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g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극한값도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벌써 2 이상이어야 되니까 2 이상이어야 되니까 G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나 1밖에는 될 게 없겠네. 그럼 극한값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GT의 극한값은 당연히 2나 3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했고요. 자, 이제 1일 때의 값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일 먼저 GT가 어떤 경우를 해봐야 되냐면 0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뭐 4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기울기가 1인 경우가 얘가 돼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딱 접했어요. 얘가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런데 어때? 0이 됐죠. 요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만약 얘가 좌우로 t가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오면 얘는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갔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선생님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요. 여기를 살짝 지우고요. 여기를 조금만 밑으로 내렸다가 올라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협조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에이, 보기 싫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라인을 조금만 위에다 그리면 만약에 t로 한없이 가까이 오는 이 값에 대하여 어떻게 돼? 한 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두 개 아니면 세 개여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대지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GT가 0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GT가 1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면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두 번째 GT의 경우가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T일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좀 따져보면 선생님 볼 때 만약에 얘가 여기에 딱 걸렸다. 그러면 여기가 T야. 한없이 가까이 오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딱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림이 이쁘진 않은데 다시 그려볼게요.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이 보기엔 다시 그리긴 좀 그렇고 요 4차 함수에 얘가 이렇게 딱 접해야 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1이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y는 x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y는 x하고 얘가 다음같이 만나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x좌표가 1이어야 되고요. 여기에 x좌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책에 답지 같지? 여기 s라고 할게. 그러면 가운데 여기가 중앙이 돼서 뭐가 되더라? 2분의 1 플러스 s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fx에서 x를 뺀 요식을 우리가 4차 함수니까 요게 1일 때 접하고 s일 때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1의 제곱 x-s의 제곱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fx는 x-1의 제곱하고 x-s의 제곱에서 x를 더해준 요식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fx를 잡아냈는데 어느 정도는 나의 경우를 보니까 gt는 k에서 gt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 만족시킨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k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데요. 이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따져볼게. 선생님하고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뭐가 될까? 좀 모르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알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s, 여기가 s,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실 때 자, 라인을 한번 움직여 볼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라인 하나 같이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가 t면 알파보다 적을 때는 하나를 갖게 되잖아. 그래서 알파보다 적을 때는 자, t가 알파보다 적은 요 점이야. 그러면 어디가 될까? 바로 여기가 a의 개수가 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알파보다 적을 때 무조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될 경우에는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여기가 2예요. 알파일 때는 얘가 알파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 이 값, 이 값 두 개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요. 자,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붙었다 그러면 t가 알파와 1 사이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이때 세 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까지는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1일 때는 정작 뭐가 되냐면 한 개가 되겠죠. 이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1일 때는 얘가 a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1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s인 요 사이에서는 t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얘가 몇 개가 돼? 3개가 됩니다. 그대로 요 사이에서는 3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되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값하고 이 값이 되는 거니까 2개가 되죠. 그래서 이때 다시 2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s랑 s가 되는 요 사이의 값이 되면 다시 얘 빼고 하나, 둘, 3개가 돼요. 그러면 또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s일 때는 어떻게 되나? s일 때는 당연히 하나죠. 요 점이 t고 얘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s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점이 너무 많죠.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웠어요. S부터 베타 사이면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지. 또 세 개야. 그 다음에 이제 정작 베타가 되면 얘가 베타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크잖아요. 그럼 또 위에 그려지는 경우니까 당연히 얘 빼고 A가 되는 거는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볼 때 극한값이 요 1일 때 좌우 극한이 다 3이 되고요. 얘도 3이 되고요. 얘도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3이 돼요. 베타일 때 우극한 1, 좌극한은 3이 되니까 이때는 어때? 얘는 불연속이 되고 극한값이 없고요. 이때도 극한값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다 불연속인데 알파하고 베타일 때 뭐가 되는구나? 극한값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을 알게 됐어요. 문제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 K일 때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 이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6이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가 극한값을 갖지 않을 때거든요. 1일 때 2분의 1 플러스 S일 때 S일 때는 다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을 갖지 못할 때라서 얘가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fx를 하나 또 잡아줄 수 있는데 얘랑 어떻게 돼?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s를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요 값을 뭐라고 놓을까? p라고 놓을게. p고 여기가 p, q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자, 이 식은 다음 같아질 것 같아. 어떻게 되니? fx하고 기울기가 1인데 p, q 지나는 직선이 있죠. 그러니까 y는 이거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가 1인데 p, q를 지나는 거니까 y는 x, p일 때 q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되나? q-p가 돼야 되겠다. x가 p일 때 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를 빼버릴게.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q-p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이것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때 fx는 사치함수니까요. p일 때 접했고 x-p의 제곱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를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x-베타 따라서 fx는 다음 같아진 거지. 어떻게? x-p의 제곱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q-p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fx를 두 가지 모양으로 알게 됐어요. 이 모양과 이 모양으로 알게 됐거든요. 자, 이 식을 선생님 잠깐 복사해 올게. 자, 얘를 복사를 떠서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네. 자, 두 식을 선생님 비교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 개수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P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S를 알아낼 수 있다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 S를 알아내 버립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좀 전개해 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 됐고요.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6x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알파 베타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자, 이쪽도 선생님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됐고 이쪽도 x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s제곱이 됐거든. 근데 이걸 다 풀어서 전개하기보다는 x의 4제곱은 똑같으니까 3창만 볼게. 3창이 얘하고 얘 곱한 게 3창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6이 얘 3창의 개수가 될 것이고 얘 3창은 얘하고 얘 곱한 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잠깐만요. 이 sx인데 여기 x를 안 썼네. 마이너스 2s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럼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2가 3창이 되는 거지. 얘는 그 두 값이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2로 나눠줄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나눠줘 버리자. 그럼 s 플러스 1이 됐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p 플러스 3이 됐네요. p가 사실은 뭐였냐면 p가 아까 선생님이 얘를 p라고 살짝 치워냈어요. 2분의 1 플러스 s를 2분의 1 플러스 s를 자, 따라서 양변 2 곱하니까 2s 플러스 2는 s 플러스 2 곱하면 3, 1, 7이 되는 거지. 따라서 s는 몇이 돼?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s가 5가 되니까 fx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는데 여기다 따지면 되지. 자, 따라서 fx는 s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5를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다 써버리자. 그래서 5가 됐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F2일 때 값 계산하라고 하니까 F2는 2 들어가면 1 되고요. 2 들어가면 9가 되고 2가 되니까 11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금 까다롭지만 11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21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1번은요. x가 0부터 3파이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90도 곱하기 n이기 때문에 그 n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그지? 한번 써볼게. 이 sin 2분의 파이 곱하기 n, 그지? 더하기 nx 얘 제곱 플러스 3 sin nx가 되는 거겠네, 그지? 얘 이퀄 제로의 실근이 닫힌 구간 0부터 3파이에 속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0 이상 6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잠깐 선생님 설명드리면 0부터 3파이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만약에 n이 4라고 그래 봐봐. 그러니까 sin 4x 그랬어. 그러면 4x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4x의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sin의 값이 요 n이 4일 때는 요 안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러 개가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6개가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주기가 6개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따라서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개수가 좀 더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얘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제일 먼저 n이 짝수일 때를 보면 좋을 것 같아. n이 뭐가 된다? 짝수. 짝수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짝수면 얘가 완전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 그냥 사인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인 nx의 전체에 대한 제곱 각을 이렇게 할까? 플러스 3 사인 n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사인 nx를 바깥으로 빼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인 nx 플러스 3이 되는데 뭐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인 nx가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값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아니 3파이까지는 각의 범위가 0보다 크고 nx는 3n파이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nx가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 파이일 때,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3파이일 때 이렇게 가다가 3n-1파이일 때, 그 다음에 3n파이일 때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하나 실수한 것 같은데 0도 들어가네. 아하, 그러면 얘를 조금 뒤로 밀고요. 여기 0도 들어갑니다. 0도. 아, 그러면 몇 개가 되냐는 거거든. 이때 x는 이때 x가 40 이상 62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x는 선생님 보니까 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3n 플러스 1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아, 3n 플러스 1개가 되는구나. 아, 개수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3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40 이상 베디아 62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을 빼주면 39가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다시 1 빼주고 3으로 나눠주면 39를 3으로 나누니까 13보다 크거나 같은 n은 1 빼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61 그러니까 20점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n은 여기서 될 수 있는 값이 짝수여야 되잖아요. n이 짝수 그랬으니까 그러면 14, 16, 18, 20까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몇 개가 돼? 여기서 4개가 될 수 있다. n의 값은 n이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아. n이 홀수면 요식에서 이게 코사인 n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쓰면 이 코사인 nx의 제곱이 됩니다.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3 사인 nx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nx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고 플러스 3 사인 nx 그래서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사인 x 넘길게 플러스 2 사인 nx의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n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고요. 2 사인 nx 그냥 세타로 해놓고 할걸. nx 2는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인 n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각의 범위는 얘하고 똑같거든요. ns는 값의 범위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갖고 와볼게요. 각의 범위는 뭐 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nx는 뭐 우리가 보면 6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나오거나 6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하려면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거나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거나 그 다음에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거나 4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다가 3n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됐다가 3n 파이가 되면 3n n이 홀수니까 이거 홀수 파이거든요. 그러면 3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이건 개수가 파이, 2파이 해서 3n 파이까지니까 3n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따라서 3n이 잠깐요. 선생님이 자꾸 큰일 날 뻔했다. 이게 3n 파이까지니까 얘는 3n 파이를 넘어가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3n 마이너스 1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40개 이상 3n 마이너스 1이 아까 몇 개 이하라고 그랬더라? 62개 이하라고 그랬었지. 62개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1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41. 1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63을 나눈 거니까 21 이렇게 내보겠다. 그럼 얘가 3밀은 3, 3, 3은 9, 13점 얼마가 되는 거죠? n이 될 수 있는 값은 몇부터? 15부터 되겠네. 15, 17, 19. 얘가 21이니까 21까지 되네요. 얘도 역시 4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개. 그러면 총 합해서 짝수 4개, 홀수 4개니까 8개가 되는데, 이때 이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래요. 13 자연수의 합 그냥 뭐 계산하면 되지 않나? 얘가 합해서 36, 얘도 합하면 36, 그럼 얘 72가 되네. 그 다음에 이쪽도 아까 해보니까 20, 38, 얘는 좀 다르네. 왜 다르지? 34, 34 그쵸? 34, 34 그럼 곱하기 2 해서 68. 그러면 72와 68 더해서 140이 정답이 되겠다. 140.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40. 네, 얘가 정답입니다.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0이 되는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a라고 해놓고 이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대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데 이때 4 스몰 m 라지 m의 값을 계산해라. 근데 여기 특징은 여기에 이퀄이 붙었고 여기는 붙지 않았네. 자, 함수 fx하고 fx-2로 곱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개가 된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fx하고 fx-2는 사실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3차 함수에 뭐 이렇게 그려진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실근이 뭐 5개나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얘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x 값이 제일 작은 게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건데 지금 평행 이동한 거가, 잠깐 복사를 해버릴게.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다 이제 붙여버릴게요. 예,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릴게. 자, 이렇게 됐어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되나 했더니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미안해.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딘가 겹쳐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제 겹치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게. 그러면 평이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겹치면 다음과 같아지는 거죠. 근데 다음과 같이 이게 딱 겹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이쪽을 조금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연장해서 실근의 개수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 그러니까 딱 겹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얘가 약간 비껴서 겹쳐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겹쳐졌는데 뭐 조금 평행 이동해서 겹쳐졌거든. 자, 요걸 어떻게 쓸까? 얘가 지금 선생님 보면 딱 맞춰서 겹쳐지게 해놔가지고 요렇게 그려졌다면 만약에 얘를 요렇게 평행 이동했더니 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축을 평행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이 2가 됐고요. 이 값은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 이만큼 평행이다. 여기를 알파라고 그럴까? 여기를 알파.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원래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 그지? 알파 했던 게 알파 플러스 2. 다시 보세요. 원래 근이 0, 2 알파였으니까 2는 2 플러스 알파. 또 얘는 알파는 알파 플러스 2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이 보시는 바와 둘, 셋, 넷, 5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겠구나. 그 중 가장 작은 값은 0이고요. 아, 이렇게 그려졌는데 최고점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fn이 음수고요. 이때 미분계수가 0보다 적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된대요. 자, 0과 2 사이에서 나올 수는 없고 2하고 알파 사이에 나왔을 텐데 선생님하고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 0과 2에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2하고 알파 사이가 이렇게 가는 걸로 선생님이 좀 그려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극소값을 가질 때가 있을 거고 여기가 0이고 2고 여기가 알파인데 이 범위 안에서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만족하는 정수 n의 x의 개수가 n의 개수가 3개 있어야 된대. 그럼 여기에 3, 4, 5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이제 극대를 갖는 경우라고 하면 극소를 갖는 경우라고 하면 이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함수값도 음수인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6일 때의 값은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 4, 5일 때의 값이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도 음수인 이런 포인트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가 다음과 같잖아요. 그래서 x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x가 되고요. 알파 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가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알파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때 5일 때의 값 있죠. 5일 때의 값 f 프라임 5는 0보다 적어야 돼요. 5 들어가면 얘가 25, 75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 뭐가 빠졌는데 x가 빠졌다. 5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잠깐요.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10 플러스 5 들어가니까 10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맞죠? 그 다음에 2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음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여기가 55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알파 마이너스 8알파가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8알파는 55보다 커야 되니까 알파는 8분의 55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6일 때의 값이죠. f 프라임 6 이때는 극소값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6은 0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6 들어가 볼게. f 프라임 6 들어가면 36에다가 3 곱하는 거죠. 6, 38, 108 되고요. 6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알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4 빼면 되죠. 그러면 84가 되고 마이너스 12알파 2알파니까 마이너스 10알파가 되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10알파가 84니까 알파는 8.4보다 적거나 같다가 된 거네요. 잠깐 갑자기 확 흔들렸네. 자, 그래서 얘가 10분의 84가 되니까 분수로도 걸쳐놓자. 10분의 84, 5분의 4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값,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니까 원래 알파예요. 그럼 알파가 바로 A인데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8분의 55보다 크다인 A가 5분의 42보다는 적거나 같다. 따라서 얘가 라지 M, 스몰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스몰 m 라지 m의 값은 4 곱하기 8분의 55 5분의 4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 약분해서 2가 되고 11 되고 얘가 21 되고 그래서 21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21 곱하기 210에서 21, 2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31, 22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이제 미적분으로 만나볼게요. 자, 2회 미적분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자를 보니까 x제곱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그죠? x제곱분의 잔로그 1 플러스 8x제곱 됐고요. 얘도 x제곱으로 나눠줘 버릴게요. x제곱 나누고 여기가 x 무리수의 2x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 약분돼서 얘는 x분의 2x의 제곱이니까 무리수 2x의 제곱이니까 2가 됐고 얘는 8이 됐고 정답 4.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자, 24번 같이 볼게요. 배경 변수 t에 대해서 곡선 x는 다음과 같고 y는 다음과 같을 때 그렇습니다. t가 1일 때 그럼 dx dt 먼저 구해볼게요. dx dt 3 시컨트 6분의 파이 t의 제곱이 되고요. 6분의 파이 t 또 미분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t가 1일 때 값이니까 대입 바로 할게요. 3 곱하기 시컨트 6분의 파이 시컨트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고요. 6분의 파이를 곱해야 된대요. 그럼 요거 약분하고 그러면 3분의 잠깐요. 요거 약분하면 3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잖아. 4니까 3분의 2 파이가 되겠다. 요렇게. 그 다음에 dy dt. 그럼 얘는 t 제곱 플러스 2t의 무리수의 1 마이너스 t가 됐고요. t가 1일 때의 값은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dy dx는 3분의 2파이분의 3이 되니까 2파이분의 9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4번요. 자, 25번 같이 볼게요. 25번 잠깐만요. 네. 자, 두 실수 a, b가 있고요. a, b가 있고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가 3차가 나왔다는 건 얘가 2차 식이란 얘기고 2차 식이면 f'x가 1차 식이었나봐요.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양변 미분해 버릴게요. x에 관해서 미분하면 x에다 1부터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뭘 알 수 있나요? 1 집어넣으면 얘 0이 되고 얘는 9 마이너스 8 a 플러스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와 b의 합은 9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양변 미분해 버리죠. 미분해 버리면 f 더블 프라임 x 그 다음에 f 프라임 x의 제곱 얘가 미분하니까 27x의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a가 되네요. 근데 이제 얘가 1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는 상수고. 그러면 여기가 px 플러스 q의 제곱으로 보고 얘는 얘 미분하면 p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면 p 제곱이니까 p의 세제곱 x 제곱에 2p 제곱 qx 플러스 pq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뭐와 같아야 돼? 얘와 같아야 돼요. 27x의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a. 자,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p가 3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계속 비교해서 p 3이 됐고 그러면 3이면 9이 18q가 되는데 q는 마이너스 2가 돼버렸네. 그러면 a가 4, 3, 12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2가 돼요? 착각했다. a는 4, 3, 12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a는 12. 그 다음에 합해서 9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f'x는 3x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네요. 요거 갖고 정리해 주죠. 이게 f'x니까. 따라서 f' 3 7이 되죠. 그 다음에 얘 곱한 값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7 더하기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풀이해드렸고 문제 26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6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다음 같은 곡선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했대? x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고 얘는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가로도 얘고 세로도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되지. 아이고, 펜을 떨어뜨렸어요. 따라서 t일 때에 x일 때로 할까? t일 때에 얘의 그 st는 t로 바꾸면 되니까 얘 루트 제곱해 가지고 여기다 쭉 쓸게. 우선은
이게 y 값을 제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t 플러스 1 무리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제곱 플러스 2t 얘를 우리가 이제 제곱하자는 거지. 자, 그랬더니 뭐가 돼? 여기가 t 플러스 1 됐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되네요. 좀 비슷한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 나가시는 게 좋아. 여기가 t 플러스 비슷하지도 않네.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된 거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 0부터 1까지로 적분해 주시면 부피가 나오겠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t 플러스 1에 무리수 2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dt. 부분적분법이냐 치환적분법이냐 다른 식이 나왔기 때문에 치환적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x라 할까? x라도 뭐 상관없지. 그럼 얘가 2t 플러스 2가 되거든. 즉 2t 플러스 2가 되고 t간에 적분했으니까 이거 다시 쓸게요. 2t 플러스 2를 이렇게 쓸게요. t간에 적분했으니까 dt 곱해지고 여기는 dx가 되고. 그럼 t 플러스 1 dt는 우리는 뭐라 쓰면 된다.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2분의 1 dx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자, t가 0일 때 x도 0이 되니까 얘는 0부터 1일 때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면 되지. 그 다음에 dx 하면 되죠. 자, 따라서 얘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무리수 2분의 1의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3일 때의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무리수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빼기 2분의 1 얘가 플러스 2분의 1 되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보이는 게 3번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문제 27번으로 갈게요. 27번은 s가 t보다 크다인 두 실수 st에 대해서 다음 같은 a와 b가 있는데 그 거리가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y는 x제곱이니까 s일 때 s제곱이고 t일 때 t제곱이겠지. 자, 따라서 t-s의 제곱 플러스 t제곱에서 s제곱을 뺀 값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돼야 되겠네. 그죠? a 제곱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s가 0일 때 이때 ds dt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t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s가 0이면 t의 제곱이 되고 얘는 t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t의 4제곱이 되고 얘가 2가 되네. 그럼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얘가 t의 제곱 플러스 2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그럼 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s가 0이니까 t는 1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t가 s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s도 알았고 t도 알았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갖다가 미분해 볼게요. 양변 미분.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t-s 끄집어내서 미분하니까 얘에는 dt ds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여기는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됐고 끄집어내서 미분하니까 2 곱하기 dt ds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es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s에다 0 대입하고 t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s에다 0 대입하고 t에다 1 대입하니까 얘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dt ds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t에다 1 대입하고 s에다 0 대입하니까 그냥 여기로 1이 되네요. 아유, 그 시간. 지금 이게 종이 질감을 지워버렸더니 필름을 제거했더니 너무 무거워요. S0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하고 이쪽이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dtds 4 곱하기 dtds니까 6 곱하기 dtds가 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넘어가니까 얘가 몇이 돼? 3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dtds의 값은 3분의 1.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정리해드렸고 문제 28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8번은요. fx는 4 자연로그 x고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런데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g'x는 2의 제곱분의 4보다 적거나 같다 라고 얘기했거든. g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gx
이 가의 경우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요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셔야 되는데, 열린 구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가 돼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 때 플러스 1 때 해서 이때 요 평균값 평균 변화율이 얘라고 하면 얘하고 똑같은 접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큰 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만약에 감소의 경우로도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2일 때와 플러스 2일 때 이 평균 변화와 같은 접선이 분명히 구간 안에 하나 존재할 거고요. 이 구간 안에는 얘의 기울기보다 얘가 큰 게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반드시 맞는데, 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적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같다의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G'X 이 구간에서 모든 기울기는 무리수 2의 제곱분의 4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X가 되고 직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제 새 함수가 나왔는데 fx가 지금 우리가 볼 때 x분의 4 자연로그 x가 됐거든. 자,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무리수 2일 때 몇을 갖는지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잠시. 무리수 2일 때 얘가 갖는 값이, 무리수 2일 때 얘가 갖는 값이요, 2분의 4를 갖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지? 2분의 4. 그래서 이 값을 가져요. 근데 얘가 또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를 갖겠지. 대칭돼 있죠? 자, 그런데 연속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어진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어진 그래프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 점이 2,2의 제곱분의 4가 되니까 기울기가 2의 제곱분의 4 맞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gx가 바로 뭐가 되는구나, 2의 제곱분의 4x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그래프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요, x분의 1하고, 선생님이 요 양쪽만 좀 그려볼 건데,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 4 로그 x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스타트 끊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칭돼 있으니까 이렇게 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린 hx의 그래프는 바로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이너스 4부터 무리수 2까지, 마이너스 4부터 무리수 2까지니까 여기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넓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보실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결국에 합쳐놓으면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으니까 4가 됐고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무리수 2까지 이 넓이는 2부터 4까지의 이 넓이하고 같으니까 여기다 얘만 더해주면 되죠. 2부터 4까지 x 4 자연로그 x dx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치환적분 쓸게요. 자연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x분의 1 dx, 여긴 dt.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4 플러스 인테그랄 무리수 2가 들어가면 1이 되고 자연로그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요, 4t가 되나요? 4t dt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4 플러스 2t의 제곱에 1부터 자연로그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4 플러스 다시요, 잠깐만요. 맞나요? 예. 2 곱하기 자연로그 4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얘랑 얘 계산해서 2가 됐고, 얘가 2 곱하기 얘가 이걸 정리하면 8이 되고 자연로그 2의 제곱 되겠네. 그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2 플러스 8 자연로그 2의 제곱, 2 플러스 8 자연로그 2의 제곱,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 28번 정리해드렸고, 자 29번으로 갈게요. 29번을 보면요, 첫 장이 0이 아닌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1과 공비가 1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이 성립하고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얘의 값을 계산해라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으로 구분을 할게요. 첫 번째 식은 an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첫 번째 공비가 r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절대값 안에서 1-r분의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식은요. 두 번째 식은 다음과 같아졌는데, 얘도 1 an이니까 절대값 r분의, 얘는 첫째 항도 절대값 a 이렇게 써야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r분의 a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r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1보다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 r을 빼면 얘는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r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었고, 얘는 그냥 1-r은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절대값 a고, a의 제곱은 뭐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a의 절대값의 제곱이라 해도 상관없으니까 1-r 약분하면 여기는 1+r이 되고, 여기는 절대값 a가 됐고, 여기는 절대값 a의 제곱이고, 이쪽에다 1+r 곱하고 절대값 a 약분하면 절대값 a가 1+r이다가 된 거지. 자, 이런 형태가 됐어요. 절대값 a는 1+r이다. 자, 그러면 얘를 2번에다 대입해 볼게. 1 절대값 r에 절대값 a는 1+r이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r분의 a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r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면, r이 0보다 클 때 그럼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1-r분의 1+r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할게. 그럼 얘가 1-r분의 a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r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네. 근데 얘가 뭐냐면 절대값 a예요. 절대값 a 마이너스 3분의 4 a 이렇게 되네요. 요 값이 절대값 a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와 같아질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3분의 4 a와 같아질 수 없어서, r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구나, 얘가 이 경우에 모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서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0보다 적은 이런 값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값 a 대신에 우리가 다시 얘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 씁니다. 지금 보실 때 이 식에다가 이제 갖다 써주면 절대값 a 대신에는 계속해서 1+r을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1+r로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4에 여기가 1-r분의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값이 1이 되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1이라고. 그래서 1-r분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r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예요. A가 음수니까 얘가 a는 이 식으로 갖다서 다시 a를 복원을 시키면 a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을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r이 됐고요. 양번 4 곱하면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r이 되네요. 그래서 7r이 마이너스 1이 되죠. 7r이 마이너스 1, r이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7분의 6이 첫째 항이 된 거죠. 자, a는 마이너스 7분의 6, a는 마이너스 7분의 6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n-1제곱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6 곱하기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이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구하면 a1은 마이너스 7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49분의 6이니까 6분의 4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 얘가 49,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4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으로 갈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함수 gx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gx는 다음과 같고요. 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식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됐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y축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y축 대칭인데 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0에서. 따라서 얘의 그래프는 아마 여기서 어떻게 돼? 부드럽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반대에서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때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g' 0일 때 값은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gx의 교점이 접점에서만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변곡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변곡점이 5개이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딱 요 경우여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뭐 변곡점만 있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실수티에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해서 이렇게 5개의 값을 우리가 구성할 때 얘가 A4하고 A5의 값과 함수 값의 합은 6 똑같더래. 이때 F10을 구해라 하니까 요 fx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좀 하면서 볼까요? 자, 그러면 G'0이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힌트가 될 것 같고 G'X 구해볼까 싶습니다. 얘를 앞에 거 미분하니까 2ax 플러스 b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이렇게 따지니까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G' 0일 때의 값은 b 마이너스 c가 됐는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와 c의 값은 어떻다?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x 이렇게 묶이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 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ax 바깥으로 빼줄게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이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맞았나요? 좀 이상한 것 같죠? 뭐 때문에 이상하지? ax의 제곱, 여기가 얘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a분의 2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여야 되죠.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값이 지금 0과 a분의 2a 마이너스 b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2a 마이너스 a분의 요거 약분하면 2 마이너스 a분의 b로 볼게요. 요거 약분하면 그렇게 되죠.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극소 갖고 여기서 뭘 가져? 극대를 갖는 거죠. 0일 때 극대를 갖는 형태가 되겠네. 그럼 이 그래프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 보기에 여기가 0일 때 극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쪽에 있고 0일 때 여기서 이제 극소 갔다가 극대 가지니까 만약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 또 하나는 gx가 얘가 미리 해놔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뭐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고 여기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거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극대를 가진 거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변곡점이 딱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 3개밖에 없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이건 지울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0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여기가 2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극소 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갖고 여기서 극대를 갖고, 자 그러면 0일 때의 값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0일 때 극소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2분의 a 마이너스 b일 때 극대를 갖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와서 짠짜자잔짠짠짠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변곡점이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원점을 가게 해볼까 그러거든. 자, 그러면 X축도 내려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 잠깐만요. X축을 더 내려서 조금 밑에다 놓을게. 그리고 이 경우를 너도 참. 자, 이 경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갖고 왔는데, 잠깐요. 이 경우가 만약에 여기만 잠깐 지울게. 아이고 떨려라. 여기 잠깐 지우고, 지금 이 경우가 B가 0보다 컸던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 B가 0인 경우, 그러면 변곡점이 여기가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다음 변곡 접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이때 0, 여기가 바로 5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합해서 5개의 오로지 접점에서만 만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다시 X축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가능하겠어요. B가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무조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면 이 경우를 이제 복사를, 잠깐만요, 덧칠했나요 내가? 에이, 몇 번 그려서 하려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 잠깐만. 아니. 택한 게 없었나 봐요. 통과. 자, 완료. 자, 이번에는 다시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정근선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그럼 이때도 역시 변곡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0이 될 때 이 포인트에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가능하다. 그래서 B는 0보다 적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복사해서 밑으로 갖고 내려와야겠다. 이건 뭐래요? 자, 그럼 이제 더블 프라임 X 계산할게요. 자, 제일 먼저 앞에 거 미분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만 붙으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은 건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해주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인데 마이너스 2ax니까 4ax가 되네.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가 있으니까 이것도 써야 되지. 마이너스 4a 플러스 bx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a,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는 뭐 2a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2a 마이너스 b. 그래서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얘가 A4, A5인데 A3가 0이고요. A4, A5가 지금 6이라고 그랬거든요. 합이 A4, A5가.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게 A4, A5가 되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A4, A5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므로 A4, A5는 A4 플러스 A5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4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되는데, 얘가 몇이냐면 6이래요. 그러면 A분의 B가 몇이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A분의 B가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A4, A5는 몇이 되나 그랬더니 2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네. 얘가 0일 때의 값으로 우리가 근각 계수화 연결을 이용해서 A4, A5의 값도 이렇게 계산해 봤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F4하고 FA4하고 플러스 FA5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함수값이. 근데 앞서서 우리가 fx가 어땠냐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b하고 c가 같다고 그랬고요. bc가 같으니까 fx는, 자, 이쪽에다 정리할게.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b하고 c 같다니까 b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b가 마이너스 2a라고 정리할 수가 있네. 따라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b가 마이너스 2a. 자, 그럼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a4의 제곱 마이너스 2a a4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겠고, 플러스 a5의 제곱 마이너스 2a a5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4의 제곱 플러스 a5의 제곱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2a의 a4 더하기 a5 이거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얘만 알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a4의 제곱 플러스 a5의 제곱은 a4 플러스 a5의 제곱 마이너스 이 a4 a5. 그럼 얘가 몇이에요? 얘가 아까 6이라고 그랬잖아요. 6의 제곱 36 마이너스,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2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고요. a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36 마이너스 2, 얘가 a분의 b가 마이너스, 얘가 4가 돼. 4. a분의 b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4 8. 그럼 8을 뺀 게 되니까 2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28, 그죠? 그러면 28a,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얘도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6a니까 12a가 6이라고 그래서 a가 몇이 되냐,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a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어우 칸이 좁아서 이제 잠깐만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칸이 너무 으악, 예, 조금만, 아니 예, 됐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이 됐고 b는 마이너스 2a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하고 b는 같다고 그랬으니 이렇게 돼서 fx는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문제에서 f11대 값 구하라니까 50 마이너스 11 빼야 되네요. 그러면 39가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3회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 이번 영상 여기까지.